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최근 일본 경제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지난해 세계 3대 경제대국 자리를 독일에 내준 일본은 올해 인도에도 밀려 세계 5위로 내려앉을 전망입니다. 잃어버린 30년이 계속되며 40년이 돼버린 상황인데요. 게다가 한국도 60년 만에 주요 경제 지표에서 일본을 넘어서며 일본 열도가 충격에 빠졌다는 소식도 나왔습니다. 예전에는 일본이 한국보다 100배 이상 높았지만 이제는 한국이 일본을 역전해 새로운 이정표를 썼다는 것인데요. 또 현재 일본의 심각한 경제 상황으로 인해 일본의 이상한 사회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과연 어떠한 내용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일본 엔화 가치가 간단없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심리적 마지노선으로 불리는 달러당 155엔대마저 붕괴되었습니다.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29일 도쿄 외환시장에서 엔화 환율은 장중 달러당 160엔까지 치솟으며 연중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엔화 가치가 1달러당 160엔대로 추락한 것은 1990년 이후 34년 만에 처음입니다. 엔화 가치의 추락은 탄탄한 경제의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기준금리 인하 시점이 뒤로 밀리면서 미국과 일본의 금리 격차가 당분간 벌어질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리는 바람에 투자자들이 앞다퉈 엔화를 내다 팔고 달러화를 사는 움직임이 거세졌기 때문입니다. 최근 중동 불안감이 커지면서 이달 들어서는 달러당 154엔대에 진입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본격적인 시장 개입에 앞서 엔저 현상을 멈추기 위해 구두 개입에 돌입했는데요. 하지만 일본 당국 구두 개입과 3국 공동선언에도 미 금리 인상 모멘텀, 미 경제 강세에 뿌리를 둔 킹달러 현상은 당분간 유지될 전망입니다. 지난 3월 일본은행은 17년 만에 정책 금리를 올려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종료한 바 있습니다. 마이너스 금리를 해제하고 17년 만에 금리를 인상한 것입니다. 30년간 이어진 디플레이션에서 탈출 2% 물가 목표를 지속적, 안정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대규모 금융 완화는 이른바 아베노믹스의 한 축이었습니다. 아베 전 총리는 완화적 통화정책, 재정지출 확대, 구조개혁 등 세 가지 화살로 비유되는 경기부양책을 썼습니다. 하지만 현재 심각해진 일본 경제를 보며 일본 내에서도 아베노믹스는 망국 정책이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는데요. 23일 아사히 신문에 따르면 일본 종합연구소 수석연구원 모타니 고스케는 일본 경제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망국 정책이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장대한 실험이었지만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모타니는 2010년 출간한 디플레이션의 정체에서 금융 완화는 내수를 확대하지 못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소비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은 청년 임금 인상, 여성의 취업과 경영 참여 촉진, 외국인 관광객의 소비 증가뿐이라고 썼습니다. 우선 물가 상승에 따라 증가했어야 하는 명목 GDP는 연평균 1.5% 증가에 그쳤다며 주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개인 소비는 제자리 걸음이다. 엔저의 폐해만 눈에 띈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엔저로 국부 유출이 계속되고 있다는 게 핵심 주장입니다. 그는 일본은행이 국채와 주식을 사들인 결과 금융 완화를 포기하기 어려워졌고 미국과 일본의 금리 차이도 고정화되면서 달러당 150엔대의 엔저가 지속되고 있다며 에너지, 식량, 소프트웨어, 무기 등을 해외에서 사올 때마다 1.5배 이상 국부가 해외로 유출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디플레이션 탈출과 경제 성장을 목표로 한 아베노믹스는 전혀 반대의 결과를 초래한 일본 역사의 길이 남을 어리석은 정책이라고 꼬집은 것입니다. 버블 붕괴 후에도 성장세를 이어가던 일본 경제가 완전히 위축됐다는 것인데요. 또 그는 세계가 보는 일본 경제의 존재감은 빠르게 사라지고 있다는 최종 평가를 내렸습니다. 실제로 내년 일본 GDP 규모가 인도에 밀려 세계 5위로 하락할 전망이라고 많은 매체들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한때 미국에 이어 세계 2위 일본은 2010년 중국, 지난해 독일에 각각 추월당했는데요. 국제통화기금에 따르면 2025년 인도의 GDP는 일본을 제치고 세계 4위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지난해 IMF의 전망치로는 2026년에 인도가 일본을 역전한다고 예상했지만 이달 IMF가 제시한 수정 전망치에서는 역전 시기가 1년 더 앞당겨진 것입니다. 엔화 가치 약세에 따라 일본의 달러화 기준 GDP가 상대적으로 많이 감소한 영향이 컸습니다. 게다가 특히 일본은 근로자 임금이 30년 동안 거의 오르지 않는 것도 큰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블룸버그 통신은 일본이 최근 기록적인 임금 인상을 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해외로 유출되는 젊은 근로자들의 규모가 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기록적인 실질임금 하락세와 엔화 약세가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보도에 따르면 작년 호주에서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발급받은 일본인은 약 1만 5천 명으로 2001년 이후 최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캐나다와 뉴질랜드에서도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받은 일본인이 1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이들 대부분이 18세, 30세 사이의 젊은 근로자들입니다. 일본 노동력의 해외 유출은 워킹홀리데이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일본 외무성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해외 영주권을 취득한 일본인의 수는 약 58만 명으로 1989년 조사를 시작한 이래 최대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이 같은 현상의 원인으로는 극심한 임금 격차가 지목됩니다.
OECD 데이터에 따르면 2022년 일본의 평균 연봉은 약 41,000달러로 호주와 미국에 크게 뒤졌습니다. 또 지난 30년간 호주, 캐나다, 영국, 미국의 평균 연봉이 2.5배가량 상승한 반면 일본은 1.01배 상승에 그쳤습니다. 30년 동안 1.01배면 아예 안 올랐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물론 지난달 춘투에서 5.24%라는 기록적인 임금 인상률이 타결됐지만 물가를 반영한 실질임금의 하락세를 반전시키기엔 어려웠는데요. 이렇게 일본의 임금은 오르지 않는 반면에 한국의 임금 수준은 크게 올라 20년 만에 일본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나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우리나라 상용근로자 임금 총액은 399만 8천원으로 일본의 38만 5,500엔을 넘어섰습니다. 우리나라 임금 총액은 2002년 179만 8천원으로 일본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지만 20년 만에 임금 총액이 역전된 것입니다. 경제 성장률까지 고려한 임금 인상률도 대기업은 우리나라가 일본에 비해 월등히 높았습니다. 메이지아스다 연구소의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젊은이들이 일본의 경제 전망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며 그들의 생활 여건은 헤드라인 인플레이션 수치가 내포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다고 진단했습니다. 게다가 인구 고령화에 직면한 일본의 인력난도 가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상황이 이러자 일본 내 이상현상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일본을 대표하는 애니메이션 업계에서는 장시간 고강도 노동의 저임금의 열악한 수준에도 계속 일하고 싶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들은 보통 한 달에 225시간 이상 일한다고 답했는데요. 근로자 평균 163시간을 크게 웃도는 수치입니다. 게다가 약 40%가량이 월소득도 20만엔, 하나로 180만원 이하라고 답했습니다. 또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한 적이 있다는 비율은 거의 70%에 달했는데요. 이런 장시간 고강도 노동, 저임금의 열악한 환경이지만 이런 일자리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일본 대표 산업 내에서도 임금 수준이 심각한 상황이고 많은 사람들의 임금이 오르지 않자 최근 일본 내에서는 음식값을 계산하지 않고 도망가는 먹튀 현상도 큰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4월 28일 일본 후지뉴스 네트워크 프라임 온라인은 도쿄의 한 선술집의 억울한 사연을 보도했습니다. 도쿄 아키하바라에 위치한 한 선술집은 샐러리맨으로 보이는 남자 6명이 약 16만원치 음식을 주문해놓고 2시간 동안 먹었는데 돈을 내지 않고 도망갔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SNS 등에는 이와 같은 먹튀 피해를 호소하는 글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듯 일본의 심각한 경제 악화로 인해 황당한 사건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반면에 올해 한국이 주요 경제지표에서 60년 만에 일본을 앞지를 것이라는 분석이 나와 주목되고 있습니다. 예전에 100배 넘게 차이나던 일본과의 수출 격차를 60년 만에 극복한다는 것입니다. 수출은 한 나라 제조업의 경쟁력을 나타내는 핵심 지표입니다. 일본은 19세기 후반 서구화에 성공한 이후 아시아 제조업 강국 지위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한국이 올해 연간 기준으로 일본을 제치는 게 현실화하면 이런 측면에서 의의가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평가입니다. 1960년대 이후 시작된 수출주도 산업화의 획기적인 성과를 달성하며 새로운 이정표를 쓰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 통상 전문 관계자는 일본으로부터 배운 수출주도형 성장 모델을 통해 원조국가를 넘어섰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고 말했습니다. 산업화의 걸음마를 막대던 1960년 한국 수출은 3,280만 달러였습니다. 당시 고도 경제성장기에 들어서 있던 일본의 수출은 같은 기간 41억 달러로 한국의 100배를 넘어섰습니다. 한국이 산업화 본궤도에 오른 1980년에도 수출은 174억 달러로 일본의 7분의 1 수준이었습니다. 올해 한국 수출이 일본을 넘어선다면 100배 격차를 60여 년 만에, 7배 격차를 40여 년 만에 극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사실상 올해 한국 수출이 일본을 넘어설 것으로 분석하고 있는데요. 한국 수출은 2009년 4월 처음으로 세계 수출 대국 10위권에 진입했고 2022년에는 6위에 올랐습니다. 반도체가 부진했던 지난해에는 8위를 기록했습니다. 2019년 네덜란드의 4위 자리를 내준 이후 줄곧 5위에 머물러 있는 일본과 비교됩니다. 일본은 비상이 걸릴 전망입니다. 지난해 세계 3대 경제대국 자리를 독일에 내준 일본은 올해 인도에도 밀려 세계 5위로 내려앉을 전망입니다. 흔들리는 수출 5위 자리는 일본 경제의 침체를 보여주는 또 다른 사례입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한국이 일본과 어깨를 나란히 했다는데 안주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세계 수출 시장은 한국, 일본, 이탈리아, 프랑스 등 여러 나라들이 5위 싸움을 벌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수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산업 체질 개선에 힘쓰고 신규 수출 시장 개척, 공급망 확보 등에 더욱 주력해서 일본을 가뿐히 넘어 더 위로 올라가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